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병원 손동욱입니다. 이번에 저희 병원에 로봇이 도입되어 첫 발을 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짧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원에 오암이 도입되어 상위경추와 흉추 등의 이미지 가이드 서저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병변에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추 수술에서는 오암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편하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다분절의 경우 내비 가이드를 시행할 때 니들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시암으로 확인 시 빠져있는 경우 등 부정확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에 선정되어 큐렉소사의 큐비스 스파인 로봇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이후 6개월간 55건의 로봇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FDA 승인을 받고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스파인 로봇에는 메드트로닉사의 메저, 글로부스사의 엑셀시우스, 메텍사의 로사 스파인 등이 있으며 저희가 사용하는 큐비스 스파인은 작년 FDA 승인을 획득한 후발주자입니다. 로봇은 플래닝을 위해 CT를 로봇에 연동시키는 방식에 따라 프레오퍼레이티브 CT를 시암 이미지와 머지하는 CT2 플루로스코피 방식과 오암을 이용하여 인터오퍼레이티브 CT를 등록하는 스캔 앤 플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마조X와 엑셀시우스 GPS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큐비스파이는 현재 인터오퍼레이티브 CT를 촬영하고 술중 플래닝을 하는 스캔 앤 플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술전 플래닝이 가능한 CT2 플루로스코피 방식은 개발 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하는 과정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암을 통한 영상 획득입니다. 인터오퍼레이티브 CT를 획득하기 위해 오암을 촬영하고 로봇을 워크스테이션에 이미지를 연동시킵니다. 두 번째, 플래닝과 프리뷰입니다. 획득한 영상으로 적절한 위치에 스크루가 위치될 수 있도록 워크스테이션에서 플래닝을 합니다. 모든 스크루 플래닝이 완료되면 프리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트라젝터리 픽세이션입니다. 플래닝이 완료되면 로봇의 워크스페이스를 체크하고 로봇 암이 설정된 플랜에 맞는 트라젝터리로 고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스크루 인서션 과정입니다. 로봇 암이 플랜된 트라젝터리에 맞춰 고정되면 스킨 인시전을 하며 이때 페이샤까지 충분히 열어서 로봇 암의 머슬로 인한 압력이 가해져 트라젝터리가 변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일레이트를 통해 워킹 코리더를 확보하고 앵커링을 위한 드릴링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볼티 프로브를 통해 포인트가 빠지거나 플랜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드릴링된 포인트에 태퍼가 앵커링되면 태핑을 하고 이후 플랜에 맞는 사이즈의 스크루 인서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봇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초기에 시암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로봇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스크루 하나당 스크루 인서션 시간은 4분 내외로 진행되는 등 안정적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총 55명으로 235개의 스크루를 인서션하였으며 페일은 총 12개의 스크루였습니다. 로봇 수술은 처음 시도한 것이었으나 로봇 가이드 스크루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초기에 비하면 시간도 매우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로봇 세팅과 오암 촬영, 플래닝 등의 과정으로 기존 수술 대비 1시간가량 수술 기간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레벨 퓨전과 같이 스크루 수가 늘어날수록 시간 단축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0케이스 안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점으로 볼 때 퓨전 수술의 초보자 대상으로 시암 가이드보다 러닝 커브가 더 짧은 것 같습니다. 55건의 케이스 중 페일한 경우는 8것, 총 12개의 스크루였습니다. 대부분의 페일 이유는 페디클 스클로로시스 등으로 태퍼가 밀려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 왼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드릴링 이후 태퍼가 빠진 것이 확인되고 드릴링을 좀 더 깊게 하고 진행하여도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 시암 가이드로 컨버전하였습니다. 시암으로 스크루 인서션 시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페디클의 스클로시스가 심하여 VP 니들이 휘어져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본이 딱딱한 상태였고
랭키를 이용하여 어렵게 스크루를 인서션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케이스들에서도 로봇 수술이 원활히 적용되기 위한 기구 개발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케이스는 첫 S1 레벨이었고 Left S1은 시험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래쪽으로 스크루가 빠졌으며 Right S1은 플래닝보다 메디알로 예측되어 시험 가이드로 컨버전 하였습니다. 플래닝을 분석하였을 때 플래닝이 자체도 다소 아래쪽으로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스크루 삽입 시 일리악 크레스트와 인접하여 포스가 더욱 가해지며 스크루 페일의 사례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사항들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초기에 기존 수술법과 유사한 환경의 경우에 더욱 로봇 수술에 적응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케이스 5번의 페일 이후 볼팁의 필요성을 의논하였고 이후 수술부터는 새로 개발된 볼팁 프로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볼팁으로 시암 수술법과 동일하게 드릴링 위치를 확인하고 페디클 월을 확인하기 시작한 이후 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본을 태퍼가 뚫지 못하고 미끌리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요청하였고 기존의 수술 장비를 참고하여 아울 랭키를 개발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닝 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특히 S1 스크루의 경우 엔트리 포인트의 플래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직관적인 플래닝을 위해 플래닝 영상에서 기존의 OAM 가이드 수술에서처럼 심플 엑스레이 화면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로봇 수술의 안정성을 분석한 자료로서 GRS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하여 스크루의 브리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레이드 B까지를 억셉터블한 것으로 보았을 때 233개의 스크루 중 217개가 그레이드 AB로 97.31%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레이드 B 이하의 6개의 스크루 역시 리포지션이 필요할 정도의 브리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 페디클 스크루의 안정성을 분석한 논문들에서 글로브사의 엑셀시우스의 억셉터블한 비율이 97.7%이며 다른 로봇들을 시스테믹 리뷰한 논문에서 85에서 98% 정도의 애큐러시를 보인다는 점에서 본원에서 시행한 큐비스파인을 이용한 스크루 인서션의 클리니컬 억셉터블 비율 97.3%는 다른 로봇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73세 여자 환자로 로백페인과 NIC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스콜리오시스와 이로 인한 스테노시스가 확인되었고 올립3 레벨을 지용하였습니다. 스크루 인서션 시 스콜리오시스 인해 시암의 트루 AP 이미지가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로봇으로 스크루 인서션을 시행하였습니다. 8개의 스크루를 각각 플래닝하고 로봇을 통해 인서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트-OP에서 스콜리오시스가 교정되고 사지탈 밸런스 역시 좋아진 것이 확인되고 환자 증상 역시 호전되어서 퇴원하였습니다. 비록 로봇 수술을 임상에 적용한 경험이 짧지만 다분질 변형 환자에서 더욱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으며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